안녕하세요. 한올경매 자산관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양평에 있는 물건도 많이 좀 소개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일정이 좀 바쁘다 보니 요즘 뭐 대학 강의, 또 기관의 강연, 그 다음에 또 방송 촬영을 하다 보니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들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이번에 현장을 가지 않고도 물건을 좀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오늘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우선 주소를 보기 전에 감정가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감정가는 대략 5억 4천 정도 되는 금액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는 매우 놀랐습니다. 무려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 감정가 대비 24%까지 유찰된 금액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토지 면적도 한번 볼까요? 토지 면적은 383평이고 건물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86평.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네요. 불과 1억 3천이란 금액으로 토지도 넓고 건물도 넓고 또 감정가 대비 24%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조금 더 물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매 사건은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3167호 사건이고요. 여주지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화면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사건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주소지를 보면 번지수가 하나가 아닙니다. 명달리 243번지가 있고 그 외에 243에 1, 3, 4 총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이제 부속 토지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앉혀져 있는 이제 대지 번지는 아마 243번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번지는 부속 토지, 뭐 도로나 뭐 정원 또는 텃밭, 뭐 이런 식의 부속 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감정가와 최저가, 그 다음에 토지 면적, 건물 면적은 살펴보았고, 또 중요한 게 매각기일이지 않습니까? 매각기일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입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매각기일을 확인해 봤더니 2025년 9월 17일로 다행히 날짜도 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남아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현장 조사하실 시간은 되시겠네요. 우선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건물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층, 2층, 1층, 2층,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야산이 자리 잡은 걸로 보이네요. 환경은 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전자 지번도를 보더라도 이렇게 위치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임야가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주변 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건을 소개하면서 저도 굉장히 이제 구미가 당기네요. 토지와 건물 평수도 좋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위치도 좋고요. 이 사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우선 뭐 토지, 건물에서 각각의 가격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해서 약 5억 4천이란 금액이 나왔는지 이렇게 첫 장에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면을 좀 더 내리면 뭐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들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쭉 내려줍니다. 화면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었어요. 쭉 내리다 보면 토지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각 번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또 이제 건물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뭐 창고도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부속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부속 토지죠. 그럼 부속 토지를 보면 답, 현황은 농지,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도로, 뭐 실제 도로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과 이제 같이 사용하는 진입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은 토지도 또 답이네요. 현황은 전. 그러니까 결국은 텃밭이란 얘기네요. 확인해 보면 243번지 대지가 그 주택을 깔고 있는 토지인 거고 660제곱미터고 감정가는 뭐 2억 1600, 그 다음에 건물 기타 토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쭉 내려가 보면요, 우선 감정평가 요항표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우선 감정평가서를 보고 대략적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위치 및 주위 환경이 나오는데요, 명달리 숲속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고 인근은 야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좀 굉장히 쾌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 이 주변에는 분명히 펜션이 아마 좀 인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왕복 2차선 비교적 큰 도로에서 약 100m 정도 들어가면 되는 곳이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으니 주택으로서의 뭐 교통 상황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주거용 건물지, 저희 아까 봤던 대지고, 그 다음에 기호 3번, 5번은 농지 전입니다. 아무래도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기호 4번의 경우는 도로였고요. 그렇게 해서 도로를 확인해 보면 일부 도로, 일부는 국어고 또 일부는 전 이용해서 폭 약 2, 3m 정도라고 하니까 차가 이렇게 뭐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지나칠 수는 없고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리다 보면 이제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보게 되면은 우선 사이딩 판넬로 외벽이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이딩 판넬이면 이제 무조건 조립식 주택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걸 확인해 봤더니 일반 목구조 지붕 2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조립식 주택은 아니네요. 그래도 이제 하이샷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용 상태를 봤더니 제가 처음에 이제 예측한 대로 펜션으로 사용 중이었어요. 그런데 객실이 무려 5개, 주방 5개, 욕실 겸 화장실 5개. 펜션이 우선은 5개나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펜션을 5호실이나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 보일러, 급배수 설비, 위생 설비 당연히 돼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와의 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뭔가 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창고 88.43제곱미터. 이것도 상당히 좀 넓은 면적이네요. 창고도 현황, 주거, 기타로 이용 중. 아마 제가 볼 때 이것도 펜션으로 사용 중이겠죠.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이렇게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장 조사는 필수죠. 그렇게 해서 다시 쭉 내리다 보면 우선 임대 관계는 미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서상의 사진도 좀 살펴보고 지적도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명달 계곡, 주변에 계곡도 있는 거 보니 상당히 뭐 펜션으로서는 정말 인기가 많겠네요. 여기 명달 계곡과 명달리 숲속학교가 있고요. 뭐 비교적 가까운 편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보면 이렇게 지적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지적도를 열람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에는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와 같이 살펴보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속 토지이고요. 또 여기가 현황, 전 및 기타, 그러니까 농지와 뭐 도로, 또 여기다 농지 이렇게 지금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이 부지가 건물을 안고 있는 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 건물이고요. 아까 펜션으로 사용 중이었고 여기에 5호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창고지만 실제로는 아마 펜션으로 사용 중일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개황도인데요. 이제 건물 개황도를 보면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고 보니까 정말 뭐 방, 욕실, 주방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층도 이와 뭐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창고를 봤더니 뭐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역시나 창고 또한 펜션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 사진을 보면 여기 주변이 전부 다 임야로 가득하네요. 정말 뭐 가보면은 뭐 힐링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도 나고 저녁에는 풀벌레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폭 약 2, 3m 정도 되는 비포장 도로길이고요. 굉장히 이거는 진짜 오솔길 느낌이네요. 여기는 걸어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밤에는 좀 혼자 걸어 다니기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담력 테스트하기 좋겠는데요. 각 호실마다 전부 다 앞에는 이렇게 테라스, 이렇게 나무 데크가 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마당의 모습이고요.
보면 1층, 2층. 제가 볼 때 수익성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이 아무리 뭐 20년 정도 또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1억 3천이라는 금액은 좀 말도 안 되게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인가요? 아마 현장을 가서 현재도 뭐 운영 중인지 아니면 운영을 멈춰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창고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펜션으로 이용 중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찍어준 사진은 전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물건에 이제 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유찰됐을까요? 그냥 단순히 좀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권리 분석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당 물건의 건축물 등기부등본이고요. 주소는 경기도 양주시 서종면 명달리 243번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저는 시간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간이 좀 짧아야 좋다 보니까 가장 맨 끝에 화면으로 가서 요약본을 볼게요. 이제 맨 끝으로 넘기게 되면 등기부등본의 주요 등기사항 요약 이렇게 나오고,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보시면은 이렇게 뭐 소유자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유예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날짜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우선 그런데 보면 등기가 상당히 많죠. 보통 이렇게 등기 관리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초보자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해결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갑부에 보니까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는 가압류였고, 이 날짜는 2019년 1월 30일입니다. 그럼 이번에 을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을구에서는 가장 빠른 권리가 근저당권이고 2013년 4월 24일로 아까 전에 가압류, 그러니까 갑구에서 가장 빨랐던 권리인 가압류보다 이게 근저당권이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장 빠른 권리,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근저당권은요, 대표적인 말소기준 권리거든요. 보통 경매물건에 거의 제가 볼 때는 80에서 많게는 뭐 90% 이상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항상 근저당권이에요. 그리고 또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소기준 권리 이하로는 전부 다 사라집니다. 요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는 거 있죠? 갑구에 보면 각종 가압류부터 해서 또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임의 경매 개시 결정도 있고, 이 모든 권리가 말소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면 나중에 등기부등본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만 남아요. 그리고 이 모든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기부상 권리에도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왜 이렇게 유찰되었는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하나 더 살펴볼 게 남았죠. 바로 그게 무엇이냐? 이제 임차인. 혹시라도 이 물건에 임차인이 있고 또 임차인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항력까지 갖추었다. 그러면 임차인은 나중에 저희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저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게 전입세대 확인서고요.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열람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봤더니 2명이 이렇게 전입이 되어 있고요. 이제 홍모 씨가 있고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가정하에 과연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냐 느리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설정되었던 권리가 근저당권이었고요. 근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였고,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는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2013년 4월 24일. 그러면 우리는 이 날짜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봤더니 2016년 6월 2일, 이거는 이제 2013년보다 늦죠, 날짜가. 그러니까 이분은 대항력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5년 3월 4일이네요. 이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4월 24일인데 이분의 전입신고일자가 2005년 3월 4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얘기하거든요. 확정이지 않은 대항 요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분이 대항 요건을 갖춘 정상적인 임차인이라면 저희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전부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전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만약에 실제 임차인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그러면 우리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분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분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또는 주변 탐문을 하거나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이분이 만약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또는 배당요구 신청을 안 하더라도 권리신고를 했다면 이분의 보증금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법원 서류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현황 조사서인데 이걸 저희 확인해 보면 우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보면 김모 씨가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만 보증금 내역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를 한 번 더 볼게요. 본 화면이 이제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이고 매각물권 명세서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는 나중에 이제 매각 불허가 등 각종 이제 의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김모 씨라는 사람이 되어 있지만 뭐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보증금, 월차임 이런 건 전혀 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고란을 봤을 때는 이제 농지가 있었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30%인 이유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잠깐 임차인에 대한 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일단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입찰하세요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여기 정말 임차인이 점유하는지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점유하는 게 아니라면 이 물건은 우선은 권리분사상 문제는 없으니까 참여해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체 왜 매각 보증금이 30%일까요? 이건 바로 특별 매각 조건인 건데요. 분명히 최저 매각 가격의 30% 또는 뭐 2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언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재매각 표시가 있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가 대금을 미납한 겁니다. 그건 바로 선순위 임차인 때문일지 또는 본인의 자금 계획이 잘못된 것일지 그건 이제 뭐 지금 쉽게 유추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낙찰받았다가 포기한 것이네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 얼마에 낙찰받았다가 포기한 것일까요? 기록을 살펴봤더니 최초 감정가격 5억 4천부터 시작해서 쭉 유찰이 되기 시작했고요. 무려 1차, 2차, 3차, 4차에서 한 명이 단독 응찰했네요. 단독 응찰에서 2억 4,24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낙찰이 됐었는데 이때 바로 대금을 미납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임차인 때문일지 본인의 자금 사정일지 또는 본인이 단독으로 응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찰시켜서 저렴하게 낙찰받으려고 했던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유찰은 무려 1, 2, 3, 4, 5회, 6회 무려 6회차까지 요즘 좀처럼 보기 힘들 만큼 좀 유찰이 됐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 임차인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어려워서 쉽게 임차를 하지는 못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토지도 무려 380평, 건물도 86평, 게다가 감정가 5억 4천에서 최저가가 무려 1억 3천까지 떨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포기하기보다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임차 보증금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입찰을 하셔도 되고 또 남들은 모르는 거 나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현장 조사를 통해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은 얼마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처음으로 저도 해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색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여러분들께도 조금 더 좀 나은 모습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